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을 한번 거기서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 맛을 빼고 싶은지. 추출 레시피 제작은 아마도 제일 궁금해 하시면서요. 드립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진정한 추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집에서 드립커피 만들어 드시는 분 중에 조금 더 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카페업에 종사하시면서 드립커피를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두마다 가진 개별적인 특성이 달라서요. 그 원두의 맛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개별 레시피죠. 이제 물 온도, 물 종류, 필터 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피 레시피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료의 맛을 어떤 다른 첨가 물질 없이 조정하는 방법이라서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경험상 영상을 통해서는 전달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잘못하셔서요. 더 크게 혼란만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시피 제작의 전반적인 큰 흐름 정도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죠. 드립커피 맛있게 내리는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원두마다 각자 고유의 다른 맛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것을 조화롭게 아니면 고유의 캐릭터를 살려서 추출하고 싶다면 각자 다른 추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편화된 레시피는 원두 캐릭터의 개별 맞춤이 아니라 추출 실패 없이 기본적인 맛들을 추출해내는 기본 레시피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캐릭터를 살리거나 맛의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원두에 맞는 맞춤형 레시피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춤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이런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알려드린다는 것은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커피 만드시는 분의 미각적 느낌이죠. 만드시는 분의 미각적 느낌과 그것을 듣고 가이드를 주는 사람의 미각적 느낌이 같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맛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요. 미학적 표현 느낌이 같아야 한다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커피가 너무 쉬어요라고 이제 손님분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저는 이제 앞에서 느껴지는 맛, 뒤에서 느껴지는 맛, 저는 이렇게 선으로 커피 맛을 표현을 하고요. 시다는 말이 앞에서 강하게 신맛이 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강하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신맛, 쉽게 말해서 얼얼함이 느껴지는 신맛도요. 손님분들은 커피가 너무 시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잔 다 너무 신 커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커피는 레시피 수정에 있어서 방향성은 전혀 다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느 쪽의 신맛을 말하는지를 제가 알아들어야지만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맞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각적 표현이 가이드를 주는 사람이랑 맞아야지만이 정확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미각적 공감대가 또 필요한 이유를 다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저 같은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이런 미각적 느낌을 손님들하고 보정하는 거죠. 맞추기 위해서 커피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부정적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텁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끼는 텁텁함이 다른 분들이 느끼는 텁텁함과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손님들에게 직접 어떤 느낌을 텁텁하다고 느끼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지 않는 맛의 단어도 커피 맛 표현에는 흔하게 쓰이고 있어서요. 만약에 대중을 대상으로 드립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손님과 나의 미각적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요. 먼저 저는 커피 원두를 식재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김새는 이제 같지만 매번 안에 무슨 맛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식재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
매장으로도 집에서 커피 만들어 드시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맛들에 대해서 이제 추출에 대한 답을 이제 구하기 위해 많이들 오십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원두로 직접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보지 않는 이상요. 이러면은 이런 맛이 날 겁니다라고 단정적인 말은 어떻게 보면 맞을 확률도 있지만요. 틀릴 확률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레시피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느꼈고요. 그래서 항상 대답 드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결과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이유가 아마 이럴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라고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하죠. 예, 말 그대로 한 번에 맞추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내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도 말씀드리는 게요. 이제 원하는 원두, 저 커피 원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저 원두로 다양하게 만든 맛없는 많은 커피들을 먹어봐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레시피 수정의 큰 방향 정도, 큰 방향을 잡는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마도 덜 혼돈스러우실 것 같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그래서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을 한번 거기서 더 하고 싶은지 아니면 맛을 빼고 싶은지에 따라서 수정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선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드셔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맛이 약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잘 느껴지게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더 하고 싶은 맛이 있는지 아니면 쓴맛이 너무 강하다고 하면 빼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빼고 싶은 맛이 있는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캐릭터가 더 선명하게 내지는 조금 더 신맛, 산미를 또렷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도 있을 텐데요.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제가 경험상 더하기도 빼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방향에 맞추어서요. 레시피를 한 가지 추출 조건만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이상 추출 조건을 수정을 하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맞아 떨어지면은 운이 좋게 끝나긴 하는데요. 만약에 정확히 어느 조건 때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다음에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너무 쉬어서 물 온도를 한 2도 낮추었더니 덜 쉬어졌다 이면은 이제 물 온도를 낮추면 신맛이 약해진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물 온도를 낮추고 그라인더 굵기를 더 굵게 했더니 덜 쉬워졌다 이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조금 더 직접적인 원인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이요. 추후에 다른 상황, 다른 원두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공부가 되게 하시고 싶으시면 한 가지 조건만 변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레시피로 한 잔 내려 드셔보시고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맛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또는 아니면 전혀 다른 맛의 뉘앙스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반대 방향의 결과이면은 그 추출 조건 바꿨던 방향을 또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전혀 다른 맛의 뉘앙스다 라면은 이전에 바꿨던 추출 조건 말고요. 다른 추출 조건을 한번 변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또 해봅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맛일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수정된 레시피로 또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레시피를 조정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추리 게임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추측해서 건드려 가면서요. 바꿔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해보시고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이제 데이터가 쌓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원하는 방향성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커피 만드는 레시피를 가장 원초적으로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저도 많이 하지만요. 커피 레시피 만드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예,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말도 안 되게 이제 쓴 커피들이 가끔씩 내리다 보면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조건 바꿔서요. 먹기 좋게 쌉싸름하게 바꾸면요. 정말 즐겁죠. 예. 그리고 너무 셔서 못 먹었던 커피를 상콤한 과일 주스 같이 그런 커피로 만들어내는 순간도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물만 가지고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능하게 만든 순간이죠. 오직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잖아요. 드립커피 만드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